파마머리 푸르고 차분한 긴 생머리로 변신한 지옥분. 지금 그녀 앞에 흥수가 아닌 동물병원 원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 모든 걸 계획하고 접근했다는 사실 모르고 계셨죠? 지옥분 전 재산을 날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옥분의 위험한 사랑, 지금 시작합니다. 따뜻한 햇살 오후, 지옥분의 미용실에 들어온 유기견 구름이. 그녀는 정성을 다해 보호하고 치료해주려 애썼고 그 과정에서 동물병원 원장과의 인연이 시작됩니다. 처음엔 단순한 감사였지만 원장은 자주 전화를 걸고 치료 과정을 세세히 설명하며 관심을 표현합니다. 지옥분 씨 덕분에 구름이 상태 많이 좋아졌어요. 요즘 지옥분 씨처럼 행동하기 정말 쉽지 않아요. 그의 다정한 말투, 미소, 그리고 자주 건네는 따뜻한 차 한 잔. 지옥분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배려받는 감정에 조심스레 마음이 움직입니다. 한편 흥수는 언제나 무뚝뚝합니다. 걱정되는 일이 있어도 표현은커녕 되레 툴툴거리기 일수. 지옥분은 지인에게 말합니다. 원장님은 다정해. 말 한마디, 표정 하나까지 사람을 편하게 만들어줘. 흥수 오빠는 괜히 말 꺼냈다간 혼날까봐 입도 못 열겠는데. 점점 커지는 두 사람의 온도차. 지옥분의 흔들리는 마음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미용실. 지옥분은 구름이를 무릎에 안고 원장과 소소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 녀석, 이제는 완전 건강해졌죠? 원장은 웃으며 구름이를 쓰다듬습니다. 다 주인 덕이죠. 지옥분 씨가 없었으면 못 살았을 겁니다. 참 따뜻한 분이세요. 지옥분은 웃으며 고개를 돌리려는 순간 흥수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묘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원장은 가볍게 인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혹시 두 분은 어떤 사이신가요? 지옥분은 순간 망설이다가 능청스럽게 웃으며 말합니다. 투자자와 점주 사이요. 같이 일은 하지만 사적인 관계는 아니에요. 흥수는 말없이 둘을 바라보다가 묵묵히 안쪽 소파에 앉습니다. 원장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혹시 시간 되실 때 식사 괜찮으세요? 구름이 치료도 마무리됐고 감사의 뜻도 전하고 싶어서요. 지옥분은 잠시 흥수의 반응을 살피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띠며 말합니다. 좋아요. 나중에 식사 같이 한번 해요. 흥수는 말은 하지 않지만 눈빛이 살짝 흔들립니다. 그 순간부터 미묘한 삼각 감정의 전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며칠 뒤 흥수는 무심한 척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옥분아, 요즘 그 원장이란 사람 자주 오네. 지옥분은 어깨를 으쓱입니다. 구름이 치료 때문에 뭐. 흥수는 말끝을 흐리며 툭 던집니다. 다정한 사람인 것 같더라. 근데 너무 다정한 건 의심부터 해봐야 되는 거 알지? 지옥분은 짐짓 웃으며 받아칩니다. 흥수 오빠 질투하는 거야? 아니, 그냥 옛날 생각나서 하는 말이야. 피아노 학원 김 원장도 그때 그랬잖아. 사람 속은 아무도 몰라. 잠시 멈춘 흥수는 지옥분을 바라봅니다. 나처럼 너도 그런 일 겪을까봐 그래. 이번엔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어서. 지옥분은 그 말에 살짝 흔들리지만 이내 장난스럽게 웃어넘깁니다. 오빠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무섭게. 흥수는 눈을 피하며 말없이 뒷모습을 보입니다. 그 눈빛엔 걱정과 질투, 그리고 말 못할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원장은 구름이 치료 과정을 자주 문자로 보내며 옥분과 자연스럽게 연락을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며칠 뒤 옥분은 구름이 간식을 챙겨 병원을 다시 찾습니다. 원장은 반갑게 웃으며 직접 차를 내옵니다. 옥분 씨처럼 따뜻한 분 요즘 정말 보기 힘들어요. 제가 강아지였으면 진작 옥분 씨한테 안겼을지도 몰라요. 옥분은 웃으며도 조심스레 말합니다. 요즘 누가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빠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괜히 나만 마음 쓰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원장은 그녀를 지그시 바라봅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제가 마음 써드릴게요. 그날 저녁 원장은 조심스럽게 식사를 제안합니다. 특별할 것 없는 동네 한식당이었지만 식사 내내 그의 말 한마디, 미소 하나에 옥분은 오랜만에 마음이 놓입니다. 식사 후 원장은 조심스레 말합니다.
오늘 하루 저랑 더 있고 싶진 않으세요? 잠시 망설이던 옥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흥수에 대한 감정이 없진 않았지만 그 무뚝뚝함과 거리를 두려는 태도에 상처도 많았습니다. 한 발만 더 다가왔으면 좋았을 텐데 왜 항상 그 한 발을 안 오는 걸까? 그날 밤 원장의 조용한 배려와 따뜻한 말투에 옥부는 결국 마음의 문을 엽니다. 술기운에 기대듯 몸을 맡긴 옥분, 처음으로 누군가의 품에서 따뜻함을 느끼며 잠이 듭니다. 원장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레 넘기며 나지막이 속삭입니다. 옥분 씨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상처받게 하지 않을게요. 며칠 뒤 원장은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사업 이야기를 꺼냅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동네 곧 복합상가 들어온다는 얘기요. 미용실도 병원도 다 재편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아는 사람 통해 좋은 자리 하나 받았어요. 옥부는 망설입니다. 하지만 그의 다정함과 지난밤의 따뜻함은 그녀의 판단을 흐리게 했습니다. 지금 투자하면 2배는 번다고 하더라고요. 저 혼자 하기엔 좀 부담되는데 옥분 씨랑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옥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게 철저하게 계산된 시나리오였다는 걸. 며칠 뒤 옥부는 흥수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냅니다. 오빠는 날 어떻게 생각해? 흥수는 잠시 정색하며 되묻습니다. 왜? 갑자기. 그냥. 나 요즘 좀 헷갈려서. 흥수는 숨을 한 번 내쉬더니 쿡 찔러 말합니다. 투자자와 점주 사이지. 너 그거 알면서 왜 그래? 옥부는 씁쓸하게 웃습니다. 알아서 그걸로 오빠 발목 잡지 않을게. 잠시 정적이 흐르고 흥수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생각합니다. 지금 좋아한다고 말하면 갑자기 옥분이가 돈이 많아서 좋아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말을 아낍니다. 옥부는 흥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묻습니다. 그럼 나 원장님이랑 잘 돼도 돼? 흥수는 맘에도 없는 말을 합니다. 내 맘이지. 너 인생인데 내가 알아서 해야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의 눈빛엔 잠깐 스친 복잡한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켜주고 싶지만 표현하지 못하는 마음, 옥부는 체념한 듯 말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둘 사이엔 다시 묘한 침묵이 흐릅니다. 며칠 뒤 흥수는 옥분이 외출 중일 때 우연히 동물병원 원장과 누군가의 통화 장면을 듣게 됩니다. 예, 계획대로 진행 중입니다. 그쪽은 상가 계약만 마무리해주세요. 그 한마디에 흥수는 직감합니다. 뭔가 수상하다. 병원 주변을 수소문하던 그는 원장이 지인들에게 지옥분을 지역 기반 자산가라고 언급하며 투자 이야기를 흘리고 다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유기견 구름이도 사실 유기견이 아니라 구조된 시간과 장소, 상태까지 모두 철저하게 맞춰진 연출이었다는 사실도 확인합니다. 흥수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합니다. 원장을 조용히 미행을 하지만 원장은 어느 순간 자취를 감춥니다. 대신 수상한 인물 2명이 병원 근처를 드나드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며칠 뒤 흥수는 그중 한 명을 쫓다 창고 근처에서 덫에 걸리듯 붙잡힙니다. 좁은 창고, 퀴퀴한 먼지 냄새가 가득한 그곳에서 흥수는 3명의 사내에게 둘러싸인 채로 숨을 가다듬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사실 흥수는 어릴 적부터 도장에서 자란 태권도 유단자였고 군 시절엔 격투기 교관을 맡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싸움은 절대 먼저 걸지 않지만 걸어온 싸움은 결코 피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서 기웃거려 형씨? 한 사내가 주먹을 쥔 채 다가오자 흥수는 그대로 팔목을 꺾고 재빠르게 회피합니다. 이어지는 짧고 날카로운 격투. 좁은 공간을 오히려 이점으로 삼은 그는 허리를 숙여 몸을 회전시키며 2번째 사내의 복부를 가격합니다. 마지막 사내는 파이프를 들고 덤벼들었지만 흥수는 몸을 날려 그의 다리를 걷어차고 그대로 땅에 눕히며 숨을 몰아쉽니다. 쓰러진 사내들의 휴대폰을 확인하는 손이 떨리진 않았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움직이는 방향마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스쳐갑니다. 혹시 내가 틀린 건 아닐까? 라는 마지막 희망도 이내 무너집니다. 그 안에는 지옥분을 노린 정황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감정을 흔들어 의존하게 만든 뒤 자산과 가족 정보를 빼내고 하룻밤을 계기로 투자를 유도하는 치밀한 감정 사기의 시나리오였습니다. 파일 제목은 마치 전문 브로커의 작업 일지처럼 정리돼 있었고,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지옥분을 노리고 짜인 판이었다는 증거였습니다. 흥수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혼자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누굴 사랑한 게 아니라 사랑을 미끼로 사기칠 생각을 했던 거였어. 그는 즉시 경찰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합니다. 투자 사기 관련 현행범 3명 확보했습니다. 위치는 시장 인근 창고입니다. 추가 증거 확보했고 디지털 포렌식 요청합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세한 떨림이 스칩니다. 분노, 실망, 그리고 책임감이 뒤엉킨 복잡한 감정. 그 사람 아직도 날 믿고 있을까? 이제 진실을 알릴 시간입니다. 더 늦기 전에, 지옥분이 무너지기 전에. 다음 날 아침, 옥부는 계약서 작성을 위해 병원을 다시 찾습니다. 원장은 변함없이 다정한 미소를 띤 채 펜을 건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문이 열리며 흥수가 경찰과 함께 등장합니다. 옥부나, 그 계약하지 마. 원장은 얼굴이 굳고 옥부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이 사람들, 이 계약서로 너 이름 도용해서 대출 받아 빼돌릴 계획이었어. 흥수는 태블릿을 꺼내 영상과 녹음 파일을 재생합니다. 거기엔 병원 원장이 사라진 후 남은 일당과 주고받은 대화와 함께 옥분 명의를 빌려 투자를 가장한 금융 사기를 시도하는 증거가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당황하는 원장을 곧장 체포하며 현장을 정리합니다. 이 모든 건 계획된 사기였습니다. 정황과 증거 확보되었습니다. 같이 동행하시죠. 옥부는 충격으로 입술을 달달 떨며 천천히 펜을 내려놓습니다. 이 사람 정말 사람 마음 가지고 이런 짓을. 흥수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그날 밤 그냥 넘어갔으면 평생 나 자신을 용서 못했을 거야. 옥부는 한동안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잇지 못하다 이윽고 그의 눈을 마주봅니다. 흥수 씨 전 정말 바보였네요. 당신 말도 못 믿고 이 사람 말에만 흔들리다니. 흥수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이젠 내가 다시는 놓지 않을게. 무뚝뚝해서 표현을 잘 못해도 마음은 누구보다 컸던 거 알지? 옥부는 울컥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 이내 작은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이번에 나 구해줘서 고마워요. 이제 오빠 마음 알았어요. 두 사람의 손이 맞잡힌 채 고요히 남습니다. 사람 마음은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더 솔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너무 늦게 그 사람이 전부였다는 걸 알게 되기도 하죠. 흥수와 옥분,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한 번 더 믿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